네, 오늘 다시 한번 제13회 환영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 이제 마지막 세션의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 강연을 진행해 주신 연사분들 직접 모시고 패널 디스커션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저희가 먼저 준비된 질의를 한 분 한 분께 순차적으로 드린 이후에 또 플로어를 오픈해서 함께 토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ow let's begin our panel discussion. To start off, I will ask each 네, speaker 그러면은 패널 a 토론을 question, 시작하면서 and then we 각각의 will open the 발표자분께 floor 질문을 later 하나씩 on.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Thomas. 네, Welcome. 토마스 And 카소 actually, I 대표님 usually enjoy a cup of 감사드립니다. Dolce Gusto 저도 coffee with 돌체 weekend. 구스토 Yeah, great 커피를 combination. So it's 늘 my great 즐겨 pleasure to meet you in 마십니다. person.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Alright, 직접 our 뵙게 first 되어서 굉장히 question is for 기쁩니다. you. 첫 번째 As a 질문을 CEO 드리도록 할 of the 텐데요. world's 지금 largest 세계에서 가장 company, 큰 식품 회사의 could you share your thoughts and CEO입니다. comments on what 그래서 innovation mea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ading food company? 지금 세계 선도적인 그 식품 회사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슬레와 같은 그 식품 회사에서 혁신은 정말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혁신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기반이 되니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인력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재생농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희 핵심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공급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은 또 브랜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포장재와 관련해서도 많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포장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규모로 굉장히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이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전부이죠. 특히 미래 세대, 미래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혁신이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한은정 이사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 강조해 주셨던 대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제품의 큰 특성은 어떤 것들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첫 번째로는 장 건강이고요. 장 건강과 면역에 대한 기능성과 효능이 소비자들이 섭취를 통해서 직접 느끼고 직접 느끼고 나서 효능을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재구매로 이어져서 아시아 시장에서 특별히 이 효능과 가장 또 안전성에 대해서 또 제품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그 두 가지 팩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강연뿐만 아니라 방금 주신 답변에서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회성의 경험을 넘어서 재구매로 계속 제 삶과 함께 고잉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우리 나카무라 부문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문과 또 영문으로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강조해 주셨던 EVAL 포장재가 보편화될 때 소비자들의 재활용 인식 제고에 대해서 쿠라레이는 현재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As EVAL packaging becomes more widespread in global market, 이발 포장재가 보편화될 때 소비자들의 재활용 인식 제고에 대해 쿠라레이는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Would you please? Yep. You can just speak. Yeah. Okay. Actually, it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for us. 네, 사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소비자 제품을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컨택을 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레진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이것을 포장재로 이제 만들고 그리고 또 식품회사에서 이러한 포장재를 사용해서 식품에 사용을 해서 식품을 팔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재활용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희 회사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회사 정책은 사람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회사의 정책이자 철학입니다. 그래서 에발은 저희의 제품명이기도 하고 플라스틱 이름은 EVO입니다. EVOH인데요.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 코라레이는 EVOH에 있어서의 선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더 이 EVOH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알리고 그리고 EVOH가 지속 가능한 그런 포장재다라는 부분을 소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회사 또는 포장재 회사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식품과 포장재와 관련된 이제 회사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홍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식품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대상으로 이러한 EVOH와 관련된 그런 포장재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그리고 식품 회사가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특히 이발이라는 이러한 기술이 지속 가능한 포장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워서 저희에게 이런 일깨움을 주셔서 그리고 기술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김정은 CTO님께서 마지막 강연 저 무척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인테이크에서는 현재 대체란을 이용한 이 제품 개발을 하고 계신데 우리 소비자분들이 모르고 드셨을 때 구분이 가능한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식감이나 그 향미 등이 진짜로 계란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대체육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제 향미든 아니면 질감이든 아니면 색감이든 정말 유사한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까지는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다가 아니라 정말 먹고 싶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란과 동일한 제품으로는 의미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란과 동일한 제품이면 계란을 먹으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수요가 갑자기 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계란 자체를 뭐 삶은 계란이든 계란 후라이든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계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들을 이제 분석해서 그럼 소재로서는 어떻게 사용할까가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고요. 지금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고 상용화 근처로 와 있는 것은 이제 남백을 대체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 빵에 있어서는 그 크림을 치거나 아니면 전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휘핑을 칠 때 이 거품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거품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열 안정성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계란보다 더 낮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결국은 계란보다 더 20% 이상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휘핑을 칠 때 지금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람의 손을 많이 타거나 공정 조건을 많이 타는데요. 이런 부분을 일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저희가 이걸 만들었을 때 달걀 같은 경우는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린내나 아니면 다른 이취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장점들이 기존에 있었던 달걀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장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프로칭을 하면서 제품화, 소재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다양한 이 세션들에서도 우리 연구자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모든 장르의 요리를 통틀어서 계란은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푸드테크 솔루션을 활용해서 기능적 요소에 뭔가 초점을 맞춰서 정말 먹고 싶다, 또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다, 이런 대체량 개발이 된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강연에 이어서 질문을 좀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 현장에 계신 참석자 분들께서 또 함께 보태어 주실 말씀,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해 드렸던 대로 저희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국어와 혹은 영어로 편안하게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식품공학 전공하고 있는 박건웅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대체식품과 같은 푸드테크에 들어가는 원료 혹은 원료 가공이 수입산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제품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국산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격차가 많이 나는 걸 인정을 하고 생산 기술과 같은 다른 방법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모든 연사분들의 답변이 궁금하실까요? 네, 아니면 짧게씩. 짧게 한 네네. 분씩.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푸드테크 측면에서 우리 CTO님께서는 해당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대답해 주셔야 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 각각이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뭐 기능성 식품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곤란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잘 보는 게 더 국산화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가공 기술이라고 했던 아까 코스맥스 MBT가 얘기하신 것처럼 가공 기술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해외 소재를 저희가 가져와서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국내산 소재를 식물성 단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구적으로는 되게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종자 중에 사실 제가 길게 하는 이유는 여기 대답하실 분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분들은 다 글로벌 회사 계신 분들이라 국산화에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면 흰 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팥이 좀 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성이 또 색다른 기능성이 있거든요. 거품이 잘 형성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까까지 와버리면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개개 기업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농산물에 대한 DB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보고, 여기서 건강 기능성 물질 혹은 단백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다시 한번 DB화하고, 이렇게 DB화된 것들을 산업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진흥원 같은 식품진흥원 같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 산업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업이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인데, 이게 이윤이 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를 나면서 쓸 수 있는 소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데, 이게 물고 역할은 할 수 있는 것들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적인 정비 그리고 인프라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저만 이렇게 대답하고 끝내도 될까요? 그래도 애디셔널 코멘트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 이사님, 네. 지금 김정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좀 추가해서 당연히 한국의 특수한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원료의 국산화도 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콜라보가 유행이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레몬밤 추출물 같은 경우에도 국내 회사에서 다른 또 뭐 인진쑥 추출물이라든지 이제 두 가지 다른 또 기능성 소재들과 같이 혼합을 해서 임상을 하고 개별 인정을 받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것만 아니면 해외 뭐 따로 꼭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콜라보라든지 콤보 형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회사들이 또 잘하는 부분을 또 벤치마킹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회사들은 소재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향후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소비자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공부를 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소재를 또 개발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사실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또 글로벌 회사 네슬레 같은 회사들 오늘 또 발표하셨지만 앞으로 향후에 소비자들이 어떤 기능성을 추구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질지 인사이트들을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또 소재 개발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Manager Nakamura, do you have any? No? Do you have? No? Maybe just to agree Yeah. totally with 네, 저도 지금 두 분의 패널 토론자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경쟁 우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 추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협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혹시 있으신지 또 한번 플로우 오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IFF 한은정 이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제외하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원료랑 그에 따른 클레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이외에 가장 소비자들한테 잘 환영받고 또 판매가 가장 큰 소재가 무엇인지가 질문이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시장 자료를 보시면 당연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좀 이제 다양한 이제 장 건강이라든지 면역에 대한 니즈가 많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 미네랄을 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면역 기능성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비타민 미네랄 시장도 상당 부분 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한 마켓 사이즈는 모르지만 또 추가로 또 자세한 디테일을 원하시면 제가 이따 저의 명함을 드리고 또 저희가 또 자세한 시장 자료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말씀 이제 시장 사이즈도 나 기능성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클레임도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장 건강과 면역이 가장 큰 시장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이제 니즈나 관심이 계속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니즈에 맞춰서 또 기능성 소재들이 계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 건강에 대한 니즈가 최근에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훨씬 더 발달되고 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무시하고 아니면 여성을 외면한 제품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또 성장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성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여성을 타겟으로 특히 인생 주기별로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또 필요한 제품들을 개발하시고 적절하게 마케팅을 하셨을 때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청중분들 가운데 참석자분들 궁금한 사항, 손을 많이 들어주고 계신데요. 마이크 바로 전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좋은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쿠라레이 부문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쿠라레이의 패키징 소재인 EVAL을 활용한 제품들의 수출 현황과 그리고 이러한 수출이 쿠라레이의 사업 확장에 얼마나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So first of all, we produce EVAR in the 네, 먼저 저희는 three factories 이발을 in 4개의 Okayama, 공장, and also, 3개의 공장, 다시 말해서 일본의 오카야마, US Houston, 그리고 and, 또 미국의 Belgium, So 휴스톤, we have three 그리고 sites. 벨기에에서 And, 생산을 하고 we 있는데요. export to 그래서 the 이 all over the 제품 world 같은 경우는 from 전 these three 세계적으로 이제 plants.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3개 공장에서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In Japanese sales amount is 일본의 매출량 같은 경우에는 극히 적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본 회사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내수의 그 판매량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신 건가요? sorry. Okay, my understanding is okay. So we also 네, 제가 잘 already 이해한 것 sold 같습니다. EVAR.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네, 이발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거의 모든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이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곧 100%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마켓 사이즈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과 또 답변을 주셨는데요. 또 상세한 디테일은 추후 또 자료 공유를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다시 또 손을 들어주신 분들이 양측에 많이 계셔서요. 네, 이쪽으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온 공학박사 한태원입니다. 그 인테이크 김정훈 CTO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대체당, 대체 단백질 외에 식물성으로 대체 가능한 제품 또는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와 현존하는 지금 동물성 식품들을 식물성으로 전량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동물성을 어떻게 식물성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네, 혹시 놓친 게 없나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그 아까 사실 휙휙휙 넘기다 보니까 좀 정확히 설명 못 드렸는데 대체 육에 있어서는 정말 맛있는 치킨을 만드는 거를 정말 치킨 전문가랑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치킨을 직접 하고 있는 업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나오는 가장 맛있는 치킨을 대체육이 줄 수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제품인 치킨이라는 거에 넣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도는 주로 그 예를 들면은 고급 레스토랑화를 하려는 시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시도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었나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고급 식당화로 했을 때는 맛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데일리하게 먹는 제품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데일리하게 먹는 제품인 치킨에서 우리가 이걸 좀 변화를 크게 줄 수 있으면 임팩트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곳과 이제 한번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먹고 싶은 치킨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이제 뭐 닭가슴살도 이쪽 방향으로 갈라보고 저쪽 방향 갈려보고 뭐 이런 도축은 아니고 뭐 분해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성을 식물성으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동물성을 식물성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모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식자원의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육류를 대체하자라는 컨셉으로 저희는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식물성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결국은 미생물을 다루는 것들 아니면 다른 소재들을 찾아 나가는 것 예를 들면 해조류든 아니면 그 넘어서를 찾아가는 것까지 진행이 돼야 아마 저희가 결국은 식물성이 아닌 비동물성으로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축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빼놓고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보통 한국 이 전 세계에 있는 동물이 한 310억 마리 정도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소가 한 15억 마리 정도 되고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 10억 정도 되고 닭이 한 250억 마리 이렇게 추산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결국은 매스 밸런스로만 봤을 때는 사람보다 훨씬 큰 영향을 이쪽에 준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감할지 사실은 축산 분야에서도 똑같이 이런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까지 같이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사이드에서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 토마소 카소 대표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원에서는 이제 매년 식품 산업의 이슈 사항을 주제로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 산업을 이제 리딩하는 네슬레라는 기업에서 예측하고 있는 25년도의 뭐 주요 이슈 사항이나 키워드,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세대에서 그 식품 산업의 이슈 사항이 어떤 것들을 주로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a wonderful question because it's looking towards the future. 질문을 And of course, 해주셨습니다. I 미래에 don't 대한 know. 질문을 I can 해주셨는데요. just 제가 speculate from what I see 그냥 and 뭐 what 제가 we talk 보고 about 들은 within 걸로 my own 그냥 organization. 추측을 할 수는 없을 것 I think 같습니다만 questions about sustainability, 저희가 questions 지속 about 가능성에 regenerative, 대한 거, 그리고 questions 또 about, 재생 true 가능한 change to the 농업, previous question. 그리고 Education, 교육에 because 관한 many 것들, of these new questions are 이런 raising 것들이 new 중요하다라고 solutions, but 생각합니다. where maybe the 이러한 consumer 새로운 hasn't 과제들로 인해서 necessarily 저희가 이제 또 selected 새로운 that that's what I want. 솔루션들이 도입이 And that 되고 means 있고 that 아직까지 all of us 소비자들에게 across the 선택받지 value chain, 못한 그런 including 솔루션들이 companies, all the 있습니다. way 그래서 down to 공급망 전체를 보게 되면 food 기업들도 policy 있고요. institutions such as 그리고 food 여러 policy. 가지 기관들이 있죠. 뭐 There's an 푸드폴리스와 educational 관련된 component at play. 기관들이 We all 있는데요. play a 교육이라는 part 요소도 of 저희가 that, 간과해서는 안 starting with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ourselves. 우리 And I can tell you 자신부터 within 이 Nestle, over the 교육과 last 관련해서도 15 역할이 years,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ll of us 네슬레에서 as 지난 leaders have 15년 had to 동안 learn 저희 these topics, 리더들은요 learn what 이러한 we can 주제들에 대해서 control, 공부를 learn 했었습니다. 우리가 what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 stakeholders 이해 beyond us, 'cause of course it's 당사자들이 broad, 무엇을 생각하는지 who 이런 does 것들에 what 대해서 and how do 생각을 we work 했어야 together. 됐습니다. That is a 누가 무엇을 constant 하고 우리가 theme 어떻게 협력할 that 수 is 있는지에 대해서 accelerating a 계속해서 little bit, 저희가 but I 고민을 see that 하고 being 있습니다. critical, 그래서 이런 because 것들이 and it was mentioned 중요하다라고 in several of the 생각합니다. presentations, 오늘 today. 발표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법의 어떤 파라미터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규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규제 안에서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정의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남들과 함께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추구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뭐 농업 공급망 그리고 또 개인들 산업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과 관련했을 때 저희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한 4분 남짓 정도 시간 남아 있는데요. 한 2분 정도 짧게 혹은 1분 정도 조금 심도 깊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식품진흥원의 이하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인테이크 김정훈 CTO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독성 관련 David, 연구를 so I 하고 actually study 저희가 독성을 toxicity in my research. 이거에 좌측에 대한 계십니다. 좌측 사이드예요. 네, 안전성을 보게 되는데 이제 대체육을 하게 되다 보면 뭐 식물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배양육이 있을 수도 있고 곤충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기술에 대한 발전이나 사례를 주시긴 하는데 관련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예를 들은 적이 없어서 혹시 이런 대체육 쪽에서 안전성에 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CTO님. 네, 마지막 답변을 장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감사부터 먼저 드려봤습니다. 그 안전성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식물성 대체육이 이슈가 많이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션에서 아마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존재하는 소재인가, 이미 존재하는 공정인가가 결국은 우리가 이 노벨 푸드를 정의할 때 중요한 팩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존재하는 원료들로 존재하는 공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먹어본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관련 제품들을 그러면 이게 좀 억셉턴스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식물성 식품으로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아마 덜 이슈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많이 먹어봤던 식물에서 베이스한 단백들을 추출하여서 그 뒤에 있는 육가공 공정을 통하여서 제품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슈가 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배양육이 되면서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큰 이슈가 돼서, 그래서 배양육 안전성에 대한 것은 올해부터 아마 5년간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정말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거는 뭐 먹어도 되는 거냐, 계속 증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고, 전혀 문제 없다, 소화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런 게 밝혀질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기준으로 곤충은 우리가 먹어오긴 했다라는 점에서 괜찮지만 과연 이걸 추출하고 농축했을 때 동일할 것이냐라는 테스트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는 먹어왔던 식품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슈가 덜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먹어왔었던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슈가 덜했다고 생각하지만 배양육 혹은 지금부터 만들어질 미생물 발효 그리고 정밀 발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전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산업화에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 생각했을 때 아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생물 단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생물 단백을 쭉 하려고 봤을 때 결국은 이슈가 되는 것들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효모를 기반으로 써보자. 그래서 효모를 기반으로 육종을 해서 GMO가 아닌 제품으로 어떻게 단백 소스로 쓸 수 있을까를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는 안전성 이슈가 덜한 것을 확인했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소재들을 많이 찾고 또 새로운 소재들은 빠르게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산업화 진행의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하게 퍼펙트 타임 매니징을 해주신 답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많은 우리 열정적인 청중분들이 계셔서 많은 질의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질의 패널 토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기조 연설부터 패널 토론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신 네슬레 코리아 토마스 카소 대표님께서 오늘 컨퍼런스를 함께 하신 소감과 총평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ask you for closing remark. Okay. Yeah, Sure. thank you I very was waiting much. for the translation.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It was an honor 네, and a pleasure to be 감사합니다. here.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들께도 훌륭한 발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서로 배운 것을 공유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까지 함께 해주신 또 우리 토마스 카소 대표님, 한은정 이사님, 나카무라 우리 부무장님과 그리고 김정은 CTO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